회사 이 그런 건 필요 없고 난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거야.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주체가 다른 거죠. 네.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버는 거고 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진짜 입사 첫날의 모니터에다가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린 죽는다라고 쓰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첫날에는 모니터도 안 나오죠. 첫날은 PC도 안 나오고. 그렇지. 어느 순간 회사에 있다가 현타가 금방 오잖아요. 네. 좀 금방 찾아왔는데 네. 하늘 보고 창문 보고 있다가 언젠간 죽겠지 하다가 그걸 좀 회사원 버전으로 그래 언젠간 잘리고 회사 망하고 죽겠지 이렇게 좀 붙여놓은 것 같아. 언제인지 명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초년이지 않았나? 보통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자리가 되게 로얄석이었어요. 그 신입사원인데도 그때 파티션이 엄청 컸었고 그리고 제가 창가 쪽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되게 이제 검수하는 일을 했었었는데 그게 제 성격이 안 맞았던 거죠. 안 맞았을 나는 이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시킨 거지? 그래서 난 뭐 하지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 회사에 내 인생을 잡아먹히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 모니터에 지금도 써 있고 10년 년이 써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한 말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디서 내가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확신이 안 서서 갑자기 내가 한 말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글링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하고 왔죠. 그래서 그럼 내가 혹시 외국 뭔가 그걸 듣고서 한국말로 번역한 건가 쳐봤는데도 잘 안 나와서 그냥 내 거 해야지. 아니 그 아무튼 출근이라고 그 MBC 그 맞아요. 예능에서 맞아요. 저도 그거 봤었거든요. 그리고 짤도 엄청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천성이 약간 좀 일반 회사원하고 좀 다르다고 느낀 거는 그 본부장님 막 가서 막 과자 먹고 하는 거.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아니 저는 그거를 찍히고 그게 화제가 될 거는 아예 상상도 못했고. 과자가 있잖아요. 먹으라고 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 상식선에서는 그거는 완전 너무 당연한 물이 앞에 있으니 물을 먹었다. 그렇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본부장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다 듣고 이렇게 살짝 먹는다는. 가끔 얘기는 하시더라고. 너 이제 그만 좀 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도 좀 하고. 보통은 손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주려고 막은 건데. 맞다. 저도 손님이니까. 그에게 소중한 손님이니까. 그렇죠. 사실 누구보다도 소중하죠. 맞아요. 그 회사 매출과 이런 거를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뭐 책도 쓰셨지만 이게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 죽는다. 책 쓰셨으니까 이제 뭐 보니까 됐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근데 요 말이 사실 맞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이건 팩트죠. 이건 의견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팩트죠. 누가 봐도 이거 절대 진리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사실 회사원분들이 이렇게 하기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절대 안 잘릴 것처럼 맞아요. 회사는 안 망할 것 같고 나는 영원히 뭐 할 것처럼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언젠간 죽는다는 팩트인데 그 팩트 안에서 난 막 살 거야도 있을 수 있고 난 욜로야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진짜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겠어. 이왕 살고 건강하게 살 거 다 각자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의견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되게 욜로 인스타 여기 이 부인담 채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사는 거 부자가 돼보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 내 의견은 뭐지? 그래서 그럼 난 인본주의자인데 난 인본주의? 네, 그때 갑자기 인본주의인데 뭐 과자 먹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뭐 다 동등하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가 첫 번째.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가 두 번째. 그래서 좀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걸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잘리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살지 말라. 회사를 열심히 하지 마라.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잘리니까 회사 대충 다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언젠가 죽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 막 살아. 갈 수 그게 있죠. 아니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 언젠간 잘리겠지. 회사도 망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이왕 할 건 재밌게 해야지. 이왕 할 건 재밌게 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거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죠. 네. 그럼 실제로 회사를 다니실 때 좀 즐겁게 다니세요? 거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방송이 연출은 진짜 없었거든요. 네. 작가님이 그냥 대리님만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대본이 있는 줄 알았을 거야 사람들은. 대본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막 이런 보통 2, 3일 전날 주신다고 하길래 그냥 안 주셔도 돼요.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살짝 봤던. 근데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화제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사시니까 그런 거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회사는 그렇죠. 잘리니까 대충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다녀야 될 때는 즐겁게 다니자. 저는 되게 잡담 좋아하거든요. 잡담. 잡담의 힘을 되게 믿는 편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막 본부장님하고 과자 까먹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장님하고 이제 거기서 마주치는데 하이파이브 하고 근데 마침 또 전무님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전무님한테 오늘 의상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잡담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저와는 이제 어떤 유대감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보고할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보고하면 껄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하고 껄끄럽지 않으니까 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에 감정 소모 없이 일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내 의견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야? 그럼 아니면 말지. 임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좀 나한테 편하게 대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어찌 보면 약간 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선을 잘 지키시는 거군요.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스멜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안 돼. 그러면 칼같이. 약간 눈썹 막 이렇게 진하고 이런 분들. 이건 내 쪽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향기를 좀 맡아가면서 이 사람 좀 된다. 그렇죠. 슬슬 이제 모두가 다 내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뭐 잡담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친숙해진다. 이게 회사를 다니는데 즐겁게 다니는 본질인가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저는 확실히 그건 있었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다. 회사가 애플 시총이 얼마죠? 1,000조 되나? 엄청 크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있으세요? 저도 한 통장에 몇 억, 마이너스 이렇게 몇 억 있는데 한강물에 종이컵 하나 그렇죠. 근데 법인이 훨씬 개인보다 크지만 소중함으로 따지면 애플 저도 아이폰 쓰지만 안 쓰면 되지. 개인이 훨씬 더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그런 건 필요 없고 난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거야.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주체가 다른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버는 거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난 강제로 누가 날 시킨 건 아니야. 군대랑 학교는 다르죠. 다녀야 되니까. 군대랑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나와. 하긴 회사를 들어간 것도 내 발로 들어갔지. 맞아요. 누가 강제로 출근시킨 것도 아닌데. 회사가 뽑아줬어요는 아니고 그냥 내가 간 건데. 뭐 이런 느낌. 뭔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옛날에 회사 다녔지만 그렇죠. 일 자체가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엄청 재미없죠. 아까도 처음 간 데가 재미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은 회사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맞아요. 어떻게 즐겁게 다니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죽지 못해 다닙니다 이런 분들 많은데 맞아요. 조금 다르게 다니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얘기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 잡담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나랑 진짜 친한 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한 사람, 내 의견에 동의해 줄 사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런 험담들이 조금은 더 내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회사 업무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게 2년이 걸렸거든요. 2년. 입사했을 때 그 빌링 파트였었어요. 명세서 보내는 거예요. 명세서? 재미없어 보이는데. 명세서를 보내면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요. 아무도 모르는 그 광고가. 그럼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뭘 해야지 그걸 넣는 거지. 그리고 이제 카드 회사 다니십니다. 그렇죠. 난 이거는 진짜 못 다니겠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지? 조직도를 쫙 뽑아요. 조직도돌이라고 하는데 그럼 몇십 개가 나오잖아요.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CEO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치는 거지. 갈 때는 CEO밖에 없는데 여기는 죽어도 아니다라는 거 하나씩 이제 X 치다 보면 한 두세 개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나마 가고 싶은데 2개. 맞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여기가 티오가 났네. 그게 어디였어요? 저는 여행팀이었어요. 카드사에서 하는 여행팀.
신용카드 쓰시면 거기 여행 서비스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인센티브 투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부익남 TV가 부익남 채널이 이 법인이 얼마가... 1,000억 벌어. 그 내 카드로 BC 카드로 한 500억을 써요. 그럼 우리가 인센티브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거기 직원분들 5명 다 해외 여행 보내줘요. 그러면 유럽도 보내주고 막 이런 데 보내주면 막 사전 답사도 다니고 몰디브, 두바이 이런 데 막 한 달에 2번씩 다니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이어서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했는데 또 마침 티오가 났고 그때도 저희 팀장님, 저희 뭐 임원 그쪽 파티의 팀장님, 그쪽 파티의 임원 전부 다 찾아갔고요. 인사팀도 찾아갔고 아는 사람이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저를 다 처음 봤어요. 다 처음 봤어요. 네, 그 팀의 팀장님도 저를 제가 면담 간 날 처음 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기 너무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침 발령 때 딱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발령 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난 여한은 없다. 만약에 내가 그 뒤로 그 업무를 했었어도 여한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한번 시도해봤으니까. 맞아요. 끝까지 갔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업종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막 하기 싫어하면서도 바꾸려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괜히 그랬다가 찍힐까봐.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그런 생각은 떠나겠다는 것 자체가. 찍으려면 찍어라. 난 기스나지 않겠다. 갔다가 만약 못 가면 나 여기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질러요 그냥? 네. 그래서 다행히 갔는데 안 갔었다면 어땠을까? 이건 안 들어. 안 갔어도 뭔가 그때 당시 저희 제주 지점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난 여기는 무조건 뜬다. 남은 두세 가지 그 중에 요거 중에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결단을 할 때 주저함이 없으시네요. 약간 그런 편인 거. 포기를 좀 잘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안 됐을 때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주저라는 거는 포기를 못 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했는데 평판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게 사실 되게 크잖아. 카운터파트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포기는 되게 잘하는. 그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은 진짜 결단력이 높으신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재지 않고 그냥 맞아. 하고 싶은 대로 가는 모르겠다. 뭐 난 몰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잘 되셨어요? 그럼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능력이 많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해 주니까. 왜냐면 보통은 옮긴다고 하면은 그냥 나가라. 라고 할 수도 있을까봐 스멜을 맡죠. 이쪽 스멜을 내가 후각이 좋으시구나. 내가 비볐는데 이거 괜히 비볐다가 끝이다. 그럼 이제 안 비비겠죠. 저도 이제 그 온도를 딱 보고 좀 디테일 좀 알려주세요. 요 정도까지 비벼도 되겠다. 그 여행팀이라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여행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팀 맞아요. 탑 1, 2, 3. 근데 거기 어떻게 가냐고. 근데 모두가 100명이 가고 싶어해. 근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뭐 10명이라고 칠 수 있겠죠. 근데 가고 싶다는 게 이제 우리 어디 팀 가고 싶어 이거 쓰잖아요. CDP 쓴다고. 그거는 저는 이제 가고 싶다는 건 아닌 거고. 나는 인사팀에 찾아갔어. 나는 우리 팀장을 만났고 나는 그쪽 팀장을 만났어. 그리고 그 위에 본부장한테 가서 나 너무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는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보내준 게 아닐까? 그럼 이제 가고 싶은 사람 많았지만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거지. 하긴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 자리 진짜 좋아하는데 나중에 뽑히면 하여간 뒷말하는 게 회사원 그렇죠. 앞에서 뭐 나서서 막 임원 만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회사에서는 막 지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전 반대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사장님이나 이렇게 그 임원분들하고 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만약에 임원인데 직원이 나한테 와가지고 장난치고 내가 같이 밥을 먹는데 이야기가 말이 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들겠죠. 젊은 친구인데 막 나랑 얘기도 잘 통하고. 맞아요. 그 젊은 직원이 이제 뭐 옷 멋지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러면 기분 좋지 않을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뭐 일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상대를 잘하시는 편이에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재능이에요? 아니면은 이것도 훈련되신 거예요? 아니면 경험이 쌓인 거예요? 뭐라고 보세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되게 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되게 저는 이상향이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제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걸 쫓아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데 걔는 엄청 쿨해요. 걔는 웬만한 누가 이렇게 찔러도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떨지 않는 애예요. 그렇게 하려고 되게
아는 척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 갭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약간 특이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내가 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뭘 사고 싶거나 이런 미래의 내 모습을 꿈꾸지. 그렇구나. 그 어떤 캐릭터를 꿈꾸지는 않는데 옛날부터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 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나 저렇게 돼야지. 그럼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인 척하기?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되게 쿨하게 저 2년 정도 있다가 여기 가고 싶어서 다 만났어요라고 했지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갈까 말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신입사원인데. 갈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진짜 막 용기를 딱 내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캐릭터를 하나씩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의 모습을 나 혼자 이렇게 암시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네요. 맞아요. 야, 근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사실 회사원들이 그게 안 되니까. 돌이켜 보니까 되게 쿨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되게 그 심적 그건 이제 내가 이겨내야 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이제 디폴트로 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듯이 돈을 모으려면 아껴야 되듯이 디폴트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확실히 예전의 내 모습에 비해서 긴장도 적게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자기 주장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일을 못하면요. 못하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뭐 1등은 몰라도 맞아요. 중상 이상은 하셨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쟤는 잘하니까 좀 봐준다는 게 없지 않고서야.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하고 막 하는데 맞아요. 잘 내비두지 않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야근 안 하셨어요? 야근이요? 야근 엄청 많이 했죠. 야근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그럼 했죠. 이건 조금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얘기잖아요. 뭐 자기를 되게 위하는데 야근은 또 할 땐 하는 거예요? 그 내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 얘기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요즘에 자기 일 안 하고 퇴근하는 워라밸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꽤 많대요. 완전 별로지 그건. 저 진짜 야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 3달 연속 무조건 맨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런 적 정말 많고 특히 휴직하기 직전에는 한 2달 정도는 거의 12시? 그걸 다 마무리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야. 학교에서 촬영을 막 만들어요. 이 촬영은 작품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학교 수업은 끝났어도 난 내 차례기니까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워라벨 좋아 6시야 끝.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워라벨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워라벨을 무책임한 거랑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내 라이프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난 그냥 놓고 갑니다. 뭐 내일 하면 되죠. 근데 당장 뭐 내일 PPT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죄송해요 좀 선배님이 해주시면 안 돼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대요 요즘에. 그건 완전 역 워라벨. 그러면 워크 앤 라이프잖아요. 그럼 제 라이프가 완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책임감은 확실하게 있어야 책임감은 있어야죠.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내 일은 내가 끝까지 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제 삶이 회사가 결정한다라기보다 내가 내 일을 결정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기존에 했었던 프로젝트도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만 회사는 당연히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할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근데 제 기준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책임하다는 거는 어찌 보면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회사 일을 좀 잠깐 쉬겠다라는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의견대로 가려면 일 잘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삶이 지워진 듯한 느낌? 그거는 아니라서 저는 그쪽은 완전 아니라서. 그러니까 맡은 일은 하는 책임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맞아요. 회사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얘기죠. 결정권은 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휴직하시고 한 일이
아내랑 동시에 휴직을 했어요.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뭐 빚도 많으니까 매달 나가야 될 돈도 있고 한데 우리 딱 1년만 신경 한번 쓰지 말고 살아보자. 저희 둘 다 되게 아끼는 편이거든요. 우리 딱 1년만 우리 버킷리스트를 한번 잃어볼까? 그래서 예전부터 막 써놨던 그런 버킷리스트들이 있어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와인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고 요가 지도자 자격을 따고 싶어하니까 그럼 너 그거 해. 다음 주부터 와이프가 매주 일요일마다 8시간씩 가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동안 애 둘을 봐야 되는 거죠. 평소엔 못하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 해라. 그리고 저는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얻었고 좋아. 그리고 가족끼리 제주도 한번 가볼까? 그래 그거 해보자. 책을 한번 써볼까?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속 뽀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가 잃을 것은 두 사람이 일했을 때의 그런 연봉. 근데 우리가 얻는 것은 뭘까? 좀 평생 우리 가족 평생의 가장 소중한 1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쪽 비중이 크니까 이쪽은 쉽게 포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하긴 이게 사실 돈을 벌고 뭐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어느 순간은 이제 돈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옛날 회사 다닐 때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워낙 또 군기가 센 그런 업계다 보니까 애 낳을 때도 안 가고 애 낳을 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육아휴직은 막 말도 안 되는 분위기의 그런 건설 현장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행복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무빙워터님처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전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특히 이제 남자가 육아휴직하는 게 뭐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에 대해서 약간은 좀 초연해야 된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 와이프랑 이야기한다고 그런 톤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빌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30년 된 이제 빌라에서 둘이서 제가 이제 1억 8천짜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신혼집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겠어요. 둘이서 진짜 안 쓰고 모았는데 그걸로 집을 샀어요. 2018년도에. 집을 사셨구나. 네. 근데 그 집을 사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단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대부분 없잖아요. 저도 없었었고. 그럼 이번에 첫 집을 사셔가지고 입주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채널이니까 사실 제가 돈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은 많지만 근데 그때 되게 무리를 해서 분양권을 샀어요. 분양권을. 네네네. 그 되게 다 반대했었었죠. 미쳤다. 그때도 반대 많이 하는 분위기였죠. 제가 피도 되게 많이 주고 샀거든요. 그때는 리스크가 더 컸죠. 그때 그냥 제가 휴직을 한 거였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 집 사고? 네. 집 사고 육아휴직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네덜란드에 있으니 한국에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 요거 분양권을 샀어요. 살 집은 없지만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 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숨어 있다가 2년 숨어 있었는데 들어와 보니 다행히 집값이 좀 올랐고. 그럼 2년간 네덜란드 가서 맞아요. 사신 거예요? 네덜란드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내 집을 갖고 있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 건가?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가? 그 안정감이 아직 있어요. 지금 한 3년 들어온 지 2년 됐나? 그 안정감이 아직까지 좀. 뭐 대출도 나가고 이자도 나가지만 나가죠. 그래도 내 집이라는 거. 맞아요. 사실 그게 내 집에 가져가지고 내 집에 살면 느껴지는 약간 사실 전 좀 지금도 비이성적인 감정이에요. 지금도 좀 감동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건 좀 경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육아휴직 한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제 첫 번째 휴직은 집을 사기 전에 한 휴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니고 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아마 그게 아니었어도 이런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한결 조급하진 않았을 거고 덜 조급하고 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하긴 이 집이라는 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제 내는 이자나 뭐 이런 거를 딱 이제 정해지니까 이것만 벌면 어쨌든 유지는 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이사 가거나 이럴 일이 없이 우리가 어쨌든 보금자리는 얻을 수 있구나. 그냥 이사 안 가도 되고 이사도 맨날 원룸 저기 이사 다니고 다니다가 그거에서 주는 만족감이 앞으로도 클 것 같은 느낌. 되게 저는 되게 좋아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회사라는 건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교도소 감옥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된다. 저는 정확하게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거에서 좀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거 어떤 의미신지. 그 저는 이제 그 사실 유리 감옥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그 임원실을 특정해서 여기 저기 들어가면 일단 거기는 감옥수한테 감옥수가 뭔가 시킨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감옥 안에 감옥 얘기를. 맞아요. 근데 저는 회사를 꼭 탈출하는 아니고. 그 회사가 맞는 사람이 꽤 있어요. 있어요. 나는 회사가 너무 좋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제 후배 1년 후배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내가 100억이 있어도 난 지금 회사 그대로 다닐 거야. 그 회사에서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가는 것도 좋고 너무 좋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나와서 느끼는 건데 회사라는 데를 되게 다니면은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라는 어떤 작은 개인의 존재가 나와서 그런 레벨의 업무를 못 해요. 개인은 절대 못 합니다. 거기는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도 다를 수도 있고. 뭐 어찌 보면 기업의 한 파트에서 일을 하는 거라서 그런 일들을 밖에서 못 하기 때문에 꼭 돈을 떠나서 일에 적성이 잘 맞는 분들은 되게 자기가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언젠간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회사는 망하기 때문에 여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회사에 만족하면서 다닐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입사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나는 3년 안에 목돈을 시드를 모아서 사업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가정이 잘못됐지. 3년 안에 목돈을 못 만든다라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쭉쭉 살면서 여러 가지 사실 활동? 혼자서 이런 것들에서 예를 들면 맥주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맥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오크통 같은 거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집에서 혼자 수제로 만들어서 갈아가지고 막 만들어보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해봐. 그걸로 이제 공방을 차려볼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잡생각을 쭉 했던 것 같아요. 뭘 해야지, 그래서 나 요리를 배워볼까? 일식 학원 가봐야 되겠다. 일식 조리사 자격증 따봐야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끄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취미나 이런 걸 통해서. 취미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해요? 네. 저는 회사 다닐 때 취미가 없었어요. 그게 저는 진짜 회사의 워라벨의 핵심이 취미라고 생각해요. 잠잘 시간도 없었어. 뭔지 알겠다. 잠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뭔지 알겠다. 잠이 취미였어요. 뭔지 알겠다. 워낙 빡센. 그래도 지금 이제 퇴근하고 뭐 할 일 없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취미 특기 없었던 삶을 35년을 살았는데 전 이제 취미가 유튜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생겨보니까 알겠어요. 왜 이렇게 취미 특기를 이야기한 건지 알겠다. 그래요? 이제 회사 끝나면 하고 싶은 게 생기죠. 빨리 가서 유튜브 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도 빨리빨리. 예를 들면 내가 발레를 배워. 근데 일이 좀 많이 남았어.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가야 되니까 발레 학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열심히 해서 하는 동력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효율성도 늘어나고 거기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우리 막 수능 공부하면서 막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왜 그렇게 취미 찾는 연습은 안 시켜주는 거지 학교에서? 훨씬 더 삶에서 중요한 게 취미인 것 같은데 활동들을 좀 많이. 우리나라는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예체능을 안 하니까.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맞아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잠만 자고.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취미 특기가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회사 다니시면서 그래도 뭐 주변 사람들이나 봤을 때 이런 취미 좀 괜찮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좀 마음을 둬야 되는 좀 간편한 취미라든지 무난한 거. 거창하진 않지만 기억에 남는 취미는 어떤 여자 동료였는데 주짓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관심이 가게 되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특별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특히 엄청 작은 애야. 근데 이제 그걸 한다니까 그래? 네가 꺾으면 난 안 꺾일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요리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얼마나 요리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미가 자기의 컨텐츠
자기 이야기거리도 될 수 있고 맞아. 저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한다면 어찌 보면 다 같은 일도 하고 다 같은 비슷비슷한 사람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좀 독특한 사람이 맞아요. 되는 건 어찌 보면 취미나 이런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멋진 차를 갖고 있는 것에는 흥미가 안 가는데 그런 취미 꼭 하는 그런 것들. 난 사진을 찍어. 난 영상을 찍어. 그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난 유튜브를 해라고 제가 휴직하고 돌아왔을 때 구독자가 5,000명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도 그게 사람들한텐 5,000명. 우리 회사에서는 제일 많은. 그렇죠. 그게 되게 그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내가 이런 걸 해. 근데 되게 쑥스럽고 막 근데 막 5,000명인데 유튜버라 그러면 나 유튜버 아니야. 나 유튜브 채널이 있어. 이렇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삶을 윤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트레스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맞아요. 그거를 잘 받아서 내가 다른 데로 잘 흘려보내고 그렇죠. 디폴트죠. 내 나름의 콘텐츠를 또 만들어가면서 조금 어떻게든 좀 그 회사 생활 좀 즐겁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군요. 그럼 회사 내에서 어떤 뭐 진급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도 좀 골프 쳐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저는 아예 그건 관심이 없었고 그렇다고 뭐 진급에 아예 생각이 없냐 그건 아니고 당연히 진급하고 싶죠. 진급 안 되면 좀 열받기도 하잖아요. 좀 짜증나죠. 후배가 나보다 후배인데 막 제 과장이야. 근데 제일 짜증날 때가 뭔지 아세요? 제일 짜증날 때가 뭐냐면 나를 제가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직급 자체가. 근데 그때 대리였는데 그도 나를 실수로 과장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그도 당연히 의뢰 진급했겠지. 맞아. 이제 근데 그도 알고 이게 그 상황이 되게 왜 내가 이 상황 근데 그때 딱 그래 내가 휴직하면서 당연한 수순이지. 이미 예견된 거니까 조금만 짜증낸. 조금만 짜증낸. 과장님 했다가 대리님 아니다. 그런 말도 못 하는데 서로 이제 그 스멜 그 스멜이 있는 거지. 결국에 그러니까 회사도 물론 중요하고 뭐 당연히 소득을 또 주는 곳이니까 할 일은 하자. 할 일은 하는 거고 무책임하게 막 일 벌여놓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맞아요. 반대로 또 그걸 위해서만 또 막 모든 걸 희생하고 가기에는 그건 너무 좀 중요한 게 너무 많다. 아까운 것 같아요. 이왕 다니는 거 즐겁게 다니자 정도 있지. 맞아요. 거길 위해서 올인하지 말자. 맞습니다. 이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주도에 살다가 이제 최근에 오신 거예요? 이틀 됐습니다. 근데 그 워케이션으로 다녀오셨다고요? 맞아요. 워케이션이 뭘 말하는 건지. 많이들 아실 텐데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양지에서 근무 시간에 일을 하고 그리고 근무가 끝나면 휴가를 즐긴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제 워낙에 휴가로 간 거니까 휴가를 즐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잔 다음에 뭐 새벽 2시까지 뭐 영상 작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가랑 일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제주도에서 하면서 맞아요. 아이를 거기서 키우신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음 단계 그런 부럽긴 하네요. 그 수순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회사들이 예전엔 뭐 대명 리조트, 하나 리조트 해가지고 할인권 주고 이제 직원들한테 예약하세요 이건데 그거 다음 단계 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걸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흥 이런 데다가 뭐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빌려가지고 아이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케어 센터 같은 곳까지 있으면 거기서 타 업체들도 거기서 교류를 하고 위워크처럼 근데 위워크 이런 데들은 이제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소속이 있는 사람이 잡이 명확히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재택도 가능하니까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렇게 육아휴직을 또 2번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 뭐 BC는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뭐 책에도 적어주셨지만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학교가 구리다. 근데 뭐 완전히 좋은 데를 간 그런 케이스처럼 보여가지고 맞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요즘 막 공무원 준비하는 분도 많고 뭔가 좀 취업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 많이 붙었거든요. 여러 개 많이 붙었고. 한 5개 정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5개 정도 붙었는데 왜 스펙이 안 좋은데 왜 붙었냐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스펙이 낮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난 당연히 그냥 다 붙는다. 나를 안 뽑아? 그럼 네 잘못이지? 왜 안 뽑지? 나를 왜 안 뽑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자소서 쓰고 막 하잖아요. 이력서 쓰고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게 뭐 토익 이런 거 있었었고 네. 그리고 뭐 교환학생 이런 거 있었었고 뭐 학점 네. 뭐 있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봉사활동이나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쫙 이력서와 자소서에 쫙 펴지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순천향대학교 네, 제가 네.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1년은 다. 아니었지만 난 패가 많은데. 그 제가 그 4.3으로 졸업했거든요. 1학년을 뭐. 올F 맞고 4.3으로 졸업한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스토리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열심히 한 케이스니까. 그리고 군대 자이툰 갔다 와서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었었고 뭐 교환학생 가서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해서 거기서도 좋은 성적으로 와서 거기서 장학생 이렇게도 했었었고 뭐 영어 성적도 괜찮았었고 뭐 봉사활동 이런 거 해가지고 봉사활동 한 500시간 그 대통령 표창 이런 것도 막 받고 뭐 대통령 영어 봉사활동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런 거 하고 뭐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거 너무 많았고 장학금 막 28번, 29번 이렇게 받은 것도 되게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내가 해온 것들을 적어보면서 아 진짜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았구나. 스펙이 낮다는 생각 진짜 안 했어요. 학력이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맞아요. 뭐 그게 되게 자기한테 스펙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무빙워터님은 다른 게 많았으니까. 그렇죠. 나를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게 만약 그게 내가 학교다. 네. 예를 들어 내가 노벨상을 받았어. 네. 근데 서울대야. 서울대 나온 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내가 뭐. 이미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인데. 나는 내 패는 이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다른 패를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볼 게 많으면 맞아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게 볼 게 없으면 맞아요. 이게 더 부각되는 거니까. 우리 워낙에 학벌 워낙에 이제 그 부각되는 사회라서 그런 거지. 네.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 연기자들이 무슨 학교 나왔는지 뭐가 중요해요. 연기마저. 그렇죠. 아니 근데 1학년 때 올 F라고 하셨잖아요. 0.4점인가 맞았더라고요. 학점이. 그 정도면은 사실상 뭐 학교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건데. 그게 더 웃겨. 안 나갔는데 왜 0.4점이지? 0.0점이어야 되는데. 혹시나 미안해서 뭐 하나 주셨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 사랑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박애 정신이었나? 나는 F는 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D를 하나 주셨나? 근데 왜 그렇게 안 나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혼자 살았는데 그 저희 쪽에 그 4년제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 아니 가족 중에. 가족 중에도.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족 중에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딜이 들어와서 엄마가 제발 부탁인데 한 학기라도 다녀봐라. 나 돈 없다. 엄마가 한 학기는 해줄게. 그 대신 한 학기 끝나고 절대 간섭하기 없기. 그래서 한 학기 때는 사실 1학기 때는 좀 했죠. 1.7점인가를 학교는 갔어요. 네네. 근데 2학기가 되니까 1학기 때는 이제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출석만 했는데 2학기가 되니까 이제 머리가 굵은 거지. 이제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갔고 그러니까 이제 자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떠났고 25살에 입학금을 다시 내고 그만둘 때도 뭐 다른 대안을 보통 생각하고 그만두잖아요. 없었고 그냥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사실 돈도 없었고 2학기 때부터 내가 돈을 이제 모아야 되니까 아예 독립을 했었어가지고 아르바이트 계속 하면서 그 학교가 머니까 거기도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친구네 집에 얹혀 살면서 뭐 중국집 가서 중국집 아주머니가 단무지랑 김치 막 되게 인사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챙겨주면 그거 먹고 하다가 됐다 이제 여기 이만큼 했으면 됐다 끝 하고서 이제 사실 한 것도 없잖아요. 학교도 안 나가는데 이제 다 F인데 프라미스 이게 약속을 지킨 거지. 엄마와의 약속. 어머님의 그런 그 평생의 하늘 입학은 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거는 내가 그때 너 대학 가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어떤 계획 없이 그냥 그만두시고 그리고 나서 군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것저것 즐겁게 살다가 군대 가자 하고서 보통은 안 즐거운데.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 걱정도 없으셨구나. 내가 그때 느꼈어요. 난 지금 내 삶에서 너무 행복한 시즌이다. 미쳤다. 내가 돈을 벌죠. 내가 돈을 벌고 건강하고 부양할 가족도 없고 심지어 목표도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돈이 남네. 난 돈이 진짜 남았어. 돈이 남네. 애들 돈 내가 빌려줄게.
그렇죠. 아르바이트 엄청 많이 했었어요. 피자헛 배달부터. 네. 하긴 뭐 사실 내 목표나 이상향에 따라서 사실 행복이 결정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자연인 같은 삶을 약간 되게 저 좀 찌질이었던 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아유 야씨 야 공부해갖고 뭘 아유 저 찌질이지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이렇게 친구 사이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야 내가 너네보다 훨씬 성공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근데 25살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죠. 내가 등신이었구나. 저게 진짜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그때는 맨날 술 먹으러 다니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술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서관 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도서관만 있네. 그러면서 이게 진짜 노력하고 멋있는 삶이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멋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나이에 목표도 없고 다 흐릿흐릿할 때 굳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어찌 보면 대단한 걸 수도 있다. 저 그것 때문에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와이프랑 이제 아내랑 교환학생 때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중학교 때 자기 꿈이 외고를 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아무도 집에서 뭐 학원도 안 보내주는데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난 꼭 외고를 가야지 하면서 했다는데 난 외고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지? 나보다 10년이 성숙하네. 거기서 진짜 처음 딱 반했었어. 그런 거구나. 근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근데 군대에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미 그때 내 스스로는 바뀔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24살 11월에 전역을 하는데 이제 그 의미부여충이거든요. 의미부여 되게 좋아하는데 24살 11월 26일 날 전역을 했어요. 그럼 25살이 되면 뭐가 오준 줄 아세요? 뭐입니까? 띠가 옵니다. 자기 띠. 돼지띠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 25살 때부터는 나의 해야. 난 모든 걸 바꾸겠어. 이런 뽕이 있었어요. 그냥 없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다가 자이툰을 이제 가게 됐고 자이툰에서 어떤 좀 삐적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 갔는데 거기 어떤 되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는 호주에도 살다 왔고 뭐 캐나다에도 살다 왔고 이랬대요. 그래서 그래 뭐 금수저겠지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전까지 해외는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아니야 돈 없어도 해외 갈 수 있어.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어. 그래? 그거 진짜 가서 나 근데 그래 그러면 영어를 잘하겠지. 아니야 영어 못해도 돼. 그래도 경험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하는 순간 그 세계관이 조금 열릴랑 말랑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 가서 첫 해외를 보고 세상이 이렇게 넓나? 이젠 날 완전 바꿔야지 하고 진짜 이것도 웃긴데 그때 이름 바꾸고 이름을 바꿔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눈으로 보겠다고 라식 수술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었어요. 그냥 그런 의미부여 뭔지 알죠? 그러면서 아예 고등학교 애들 저랑 고만고만하게 야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야 알아서 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번도 안 보고 공부만 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조금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이름의 친구들이랑 바뀐 후의 친구들이랑 또 달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야, 근데 어떻게 라식에다가 뭐 이름도 바꿀 정도까지 그걸 어린 나이에 한다는 제대로. 게 그 정도로 각오가 어쨌든 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컷 놀았다는 생각. 오히려 많이 놀아야지 또 열심히 할 수 있나요? 또 놀면서 또 되게 열심히도 살았는데 그냥 그 바뀔 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기가 필요했었는데 계기가 온 거네요. 데미안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모든 태어나려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깨워야 한다는 말이 내 말인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거 내가 그 컨테이너에서 자거든요. 사막에서. 그걸 보면서 막 군대에서 이거야. 난 한국 가면 이렇게 살아야겠어 하고서 그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딱 그 책의 트리거를 딱 해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사람이 항상 저도 책 때문에 좀 바뀐 케이스긴 한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거 보고 막 그러는데 사람마다 딱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던 거지.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탁 쳐주면 깨지는데 맞아요. 그 계기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오셨던 거구나. 그때 왔죠. 그 뒤로는 막 엄청 열심히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봉사활동에다가 막 스펙이 장난 아닌데. 그것들도 이게 일단은 영어를 해봐야 되겠다. 해외라는 거에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돈도 없고 하니까 장학금을 또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처음에 알바를 할까 했는데 그럼 장학금이 더 남는 장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매학기 다 받았고 근데 그래도 산술적으로 28번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뭐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다 참여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지방대의 장점 쉽게 뽑아 먹을 수 있다. 싹 진짜 싹쓸이. 아 그래요? 싹쓸이 뽑아 먹는. 나만 열심히 하면 맞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확 다 되고. 그래. 뭐 당연히 시험 볼 땐 밤새는 거 아니야? 그럼 밤새서 혼자 막 저거 있으면 저거 내 거네. 내가 안 되면 뭔가 내 돈 뺏긴 거 같은 그런 기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책에 보니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더니 그냥 됐다. 이렇게 예.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365일 중에 제가 그 스쿠터 타고 다녔는데 그 도서관 앞에서 제 스쿠터가 항상 있었는데 365일 명절 생일 다 포함해서 그 중에 도서관을 안 간 날은 한 많이 잡아봐야 5일 될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이제 9시인 날도 있고 10시인 날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근데 수업 가기 전에 도서관에 안 간 날은 그냥 아예 없는 것 같고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안 간 날도 아예 없는 것 같고 도서관에서 한 12시간 내지 15시간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이지. 도서관 저 짱 박혀가지고 지거인 거 마냥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당 저희 학교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 자리처럼 여기저기 덕지덕지 막 넌 할 수 있어 이런 거 붙여놓고 진짜 찌질했던.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수 있었던 계기 자체는 교환학생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네. 교환학생 가서 미국으로 갔다 왔거든요. 사람이 제일 없는 곳으로 가야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교환학생 가면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다운타운도 안 가봤어요.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외식을 1년간 딱 한 번 했어요. 순두부찌개. 그거를 와이프랑 갔었어요. 순두부찌개. 맨날 PB&J 샌드위치 사고 가면 와이프가 자기 거 햄버거 사가지고 놓고 가지고 그러면서 사랑을 싹 틔웠죠. 갑자기 정말 치열하게 살았네요. 완전 치열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냥 그때는 완전 너무 좋았고 진짜 어렵게 갔거든요. 그 교환학생을. 그것도 다행히 미래에셋에서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그 전까지 미국의 학교에 붙고 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잡서칭을 했었어요. 무슨 알바를 할지. 근데 그 와중에 미래에셋에서 붙어서 그럼 나 공부만 할 수 있겠다. 너무 좋다.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냥 거기서는 당연히 예습 복습은 당연히 했고 수업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경제학과 나왔는데 걔네 경제 잘 모르거든요. 난 4학년 1학기 마치고 간 거라서 난 이제 전공 공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3, 4학년 이런 거 수업 들어도 영어를 못 했었을 뿐이지. 완전 다 장학금 받았으니까. 거기서도 사실 그래서 거기도 오래 임했고 미국에서도 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스스로 멋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어떻게 아다리가 저렇게 잘 맞아서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학금도 이렇게 맞아요. 뭐 갔더니 이렇게 여자친구도 생기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기회가 온 거는 결국에 노력인가요? 당연하죠. 그 밑에 레벨을 내가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제가 그때 했던 노력의 양을 제 대학교의 사람들은 저를 되게 진짜 아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것만 했어요. 그냥 딱 공부만 했고 정말 머리 안 좋아서 엉덩이로만 하는 사람의 표본. 그래서 뭐 장학금도 운이 좋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 차상위 계층한테 주는 것이었거든요. 차상위 계층 중에 학교에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을 봐야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되고 또 맞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뭐 이라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체 부대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나는 거기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죠. 저는 대형 운전면허 11톤이랑 유조차랑 버스를 면허가 있어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그걸 따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게 됐고 이등병 때 중대장님한테 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고참들이 미쳤냐고 막 했는데 근데 그랬던 이제 노력은 확실히 노력이 없으면 뭐 그러니까 재미없지 지금 않나? 회사 생활부터 옛날 뭐 군대까지 보면 하나의 단어가 관통하는 거는 어떻게든 치열하게 하려고 노력하셨네요. 맞아요. 그걸 얻으려고. 그건 자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인생 전반에 다 있으신.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다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나는 뭐 스펙도 없고 뭐 좀 뭔가 좀 나는 좀 뭐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노력이 부족했다. 써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 놓고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학생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고등학생까지 20살 때부터는 조금
다 컸으니까 뭐 가진 거 없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노력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막 너무 늦었어는 조금 아니었으면 좋겠고 왜 나는 이게 없지라고 말하지 말고 그걸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분명히 딱 있으면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던지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 뒤 보면 나랑 똑같은 지금 환경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 치고 갈 거거든요. 네, 그러겠죠. 누군가 도태될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노력이라는 거가 기반이 돼야 기회도 잡는 거니까. 부끄럽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또 기회를 잡아 오셨기 때문에 또 육아휴직도 하시고 그것도 어찌 보면 또 기회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야근도 하고 또 맞아요. 일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인 거였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운이 더 좋았으면 더 잘 될 수도 있겠고 운이 더 안 좋았으면 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본빵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치열하게 사셨더라고요. 책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노력을 하시는 게 유튜버예요? 이제 유튜버 사실... 가실 거예요 이제. 지금 구독자가 한 9만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9만 이제 이거 나가면 9만쯤. 단기간에 그냥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 이거 육아휴직하고 네덜란드에서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휴직하고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거의 이제 뭐 첫째가 있으니까 한 3달 동안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책 쓰고 휴가 갔다 오고 이제부터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넣어보려고 근데 기획을 조금 더 넣어보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잘 되면 뭐 언제든지 뭐 회사야 뭐 그만둘 수 있죠. 근데 이 회사 분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그만둔다고 하면. 이거 저 입사 때부터 했던 얘기라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긴 뭐 회사 그만둔다고 바로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렇게 라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어떻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도 하고 제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본인의 뭐 어떤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되지? 지금 너가 됐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데 근데 결국은 전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취미를 찾기 위한 노력도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3대장 있잖아요. 외국어, 독서, 운동. 외국어, 독서, 운동. 이거는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 근데 내가 책을 진짜 예를 들면 책을 이제 좋아. 읽어보겠어 하고 막 읽어. 근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지? 운동이라도 해봐야지. 운동해봐야지.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뭔가 딱 오거든요. 그게 올 때까지는 아무거나 해보는 거지. 아무거나 해라. 아무거나. 그냥 예를 들면 발레라도 해볼까? 그럼 거기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것도 아니네. 요것도 해봐야지. 근데 그런 두드림을 통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네. 내가 그걸로 잡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 취미는 이게 될 수 있네. 내 적성은 이게 맞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도 사실은 안 하는 게 그러면 많다. 답 없지. 그러면 스트레스라도 받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 스마트폰에서 뭘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킬링 타임. 그래서 뭔가 스마트폰으로 막 뭐 서로 막 저 뭐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 좋네요. 운동, 운동, 독서, 외국어. 하긴 외국어라도 해놓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요즘에는 이 컨텐츠를 제작해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컨텐츠 제작 능력. 네, 그래서 이게 유튜브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만들어보고 이걸 해보는 게 예전에 그 외국어가 필수가 됐었던 것처럼 이 컨텐츠도 되게 필수가 된 것 같은 게 직전까지 직장인이었잖아요. 내가 컨텐츠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파이널 컷이 뭔지, 프리미어가 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깊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능력을 쌓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전 여기서 떠오른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도 딱 와닿는 게 지금 편집 능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편집 능력은 배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컨텐츠가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텐츠가 없다는 걸 느끼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할 일이 생긴 거죠. 컨텐츠를 채워 넣어야 되겠다. 맞아요. 그걸 뭘 해야지 그걸 딱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 지금 소름 돋았어요. 독서, 외국어, 맞아요. 운동 뭐라도 하면서 컨텐츠를 집어 넣어야지만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라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 인생이 바뀐다. 맞아요. 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무빙워터님께 요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포지션에 계세요. 맞아요. 네, 그건 맞잖아요. 맞아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모습만 보면 되게 부럽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가끔 제 삶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아니 내가 제주도 가서 가족끼리 한 달 동안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고? 와 진짜 짱 아니야? 너무 부러운데? 가끔 내도 내 삶이 부러운 거예요. 그 이면에는 또 거기 가서도 계속 일을 하고 되게 부지런히 살거든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더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막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랑 계속 스스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이상형은 뭐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나 지금 하고 있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 네네. 거기서 확신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성향이 내성적이건 내 성향이 뭔지만 제대로 알고 있고 그대로만 그럼 그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남한테 질문하는 게 더 쉽지 본인한테 질문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잘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자기 스스로한테 많이 좀 물어보시고 그 얘기 많이 하신다면 혼잣말 많이 하신다고. 엄청 해요. 여기 오기 전에 됐어요. 야 부익남 저기 가는데 너 어떻게 뭐 해야 돼? 떨리잖아요. 당연히 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안 떨려야 되지만 이미 떨리니까 야 미래에 나한테 물어보니 야 어떻게 떨어도 돼? 야 떨 필요 없어. 너 가서 아무 말도 없이 숙맥처럼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그래. 라고 하면서 야 괜찮아 하면서 좋아. 그러면서 쿨한 척, 안 떨리는 척, 티 안 났죠.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라. 본인은 맞아요. 본인이 제일 잘한다. 맞아요. 그 누구보다도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